합격의 그날까지 강기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법 가장 앞에 파트죠. 총론. 여기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우선 교재 한번 보실게요. 교재 보험제도 이쪽부터 보시면은 먼저 기본적인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 리스크. 요거 개념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쭉 지나면은 마지막 줄에 일반적으로 밑줄 쫙 사고나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혹은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밑줄 쫙. 이제 저랑 같이 위험이 뭐다? 라고 정의하면은 사고나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혹은 가능성 요렇게 위험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과목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어디? 손해사정 이론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차피 이게 또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특성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다수의 동질적 위험. 두 번째, 우연한 사고의 발생. 세 번째,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 그 다음에 네 번째, 적당한 크기의 손실. 요렇게 되는데 요거 제가 잠깐 칠판에다가 두고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혹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보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험하면은 그쵸, 땡땡 생명, 땡땡 손해보험, 바로 뭐 전화 주세요, 뭐 그쵸, 이런 거 떠오르죠. 뭐 암보험도 떠오르고 그쵸, 많이 떠오르는데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배가 있는데 자, 요거 보면은 뭐가 좀 떠오르세요? 그쵸, 타이타닉. 그쵸. 얘가 어떻게 되죠? 꼴꼴꼴꼴 침몰을 했죠. 침몰을 하면은 이제 아마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한 단계니까 떠오르진 않을 건데 이제 요 손해사정사가 되시고 필드에 나와서 실무를 하다 보면은 뭐 어떤 게 직업병이란 게 생기잖아요. 우리는 딱 사고가 나면은 야, 보험 있어? 얼마가 나올까? 이것부터 막 고민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요 타이타닉 보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요 타이타닉도 보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되게 옛날에도 보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둘로 나누죠. 생각해보면은 그 타이타닉도 그렇게 옛날 사고는 또 아닌 거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보험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돼요. 어떤 선술집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은 카페예요. 뭐 별다방, 뭐 콩다방,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카페 같은 데예요.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선주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씨, 내가 이번에 우리 이제 뭐 카페 가가지고 나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완전 진짜 떡락했어. 어떡해, 진짜 뭐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주식 완전히 들어갔는데 완전 묶였어, 코 깨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요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카페에 앉아서 선주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배를 띄워놨는데 이번 풍랑주의보가 있어가지고 이거 배 꼴꼴꼴 잠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요 앞전에 그 신문 보니까 그 타이타닉 그 큰 배도 저기 잠겼다며.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 선술집 사장이 처음에 어떤 거 뭐 이제 일기예보 요런 거부터 좀 뭐 붙여놓고 정보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묘안이 떠오른 거죠. 어떤 거? 야, 넌 잠깐 모여봐. 너 이거 손해보면 얼마야? 그러니까 나는 1억, 너는 1억, 나도 1억, 다 1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 엠빵에서 모아놓자. 모아놓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1,000만 원씩만 가지고 와. 모아놓자. 그리고 요거 꼴꼴꼴 잠긴 애 있으면은 1억 몰아주자. 이게 보험의 시초예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도 있고 D라는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요 선술집 사장이 요런 항아리에다가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한번 손실이 나면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씩? 250만 원씩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몰아주기. 그래서 우리 최초의 보험회사가 여기에 있는 선술집 카페 이름을 따요. 그게 런던 로이즈. 이 선술집 이름이 로이즈예요. 그래서 런던 로이즈라고 하는 그 보험회사가 최초의 해상보험회사가 생긴 거고, 요 보험회사에서 처리한 게 타이타닉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죠.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이다. 아까 250원씩, 250만 원씩 여기다가 넣었죠. 그러면은 자, 요 1000만 원짜리 위험. 한 사람당 원래 혼자서 부담을 하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250만 원으로 줄었죠. 이거를 첫 번째가 위험이 1000만 원짜리가 250으로 줄었죠. 얘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위험이 분산된 거죠. 이 과정을 이렇게 1000만 원짜리가 쪼개졌죠. 이게 위험의 분산이다. 요 개념 하나 잡아 두시고요. 자, 두 번째. 250만 원을 이쪽에가 넣음으로써 1000만 원짜리 위험을 누구한테? 요 보험자한테. 우린 이제부터 보험자라고 할 거예요. 여기는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들을 보험 계약자라고 할 거고요. 요 보험자한테 이거를 넘겼죠. 위험의 전가라고 하죠. 위험을 얘한테 전가시켰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보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250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가된 위험을 한 대로 모아서 어떻게? 이렇게 1000만 원을 만들었죠. 이거를 위험의 결합이다. 그렇죠. 느낌 오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 들어올 때 있어가지고 위험이 어떻게? 1000만 원짜리 위험으로 똑같아야죠. 갑자기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 지금 250만 원씩 내잖아요. 근데 요 F라는 애가 있어요. 요 F라는 애가 얘는 손해가 발생을 하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의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적어도 얼마 이상은 여기다 내야 돼요? 2천만 원 이상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250만 원에서 대략 10배가량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껴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은 비슷한 애들끼리로만 이렇게 전가가 되고 결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비슷한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동질의 위험이다. 그렇죠. 요렇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동질의 위험. 그래서 이러한 동질의 위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애교를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애들이 위험이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를 미리미리 파악해야 되죠. 원래는 보험자가 파악하는 게 맞는데 얘가 지금 5명이니까 그러는 거지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되면 이거 어떻게 다 조사해요? 그래서 너네가 위험을 알려줘. 너네 위험률을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위험을 고지해줘. 라는 고지 의무라는 게 들어와요. 그리고 위험이 변동되면 나한테 꼭 통지를 해줘. 통지 의무도 들어오고요. 나중에 이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너무 머리 아파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험의 개요부터. 요 보험의 정의, 항상 정의, 성질, 용어, 효과, 효력 이런 거는 꼭 체크하고 암기하고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자, 보험의 의의부터 가실게요. 보험이란 첫 번째 동그라미 하고 밑줄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할 목적 밑줄 쫙 동그라미 1번 목적으로 동종의 우연한 사고 발생의 위험 밑줄 쫙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다수인이 결합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보험단체를 구성을 한대요. 그리고 소액의 금전을 객출한다.
여기 동그라미 4번. 자, 객출한다. 소에게 요거를 객출한다. 어떻게? 위험이 분산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고를 당한 자가 1호부터 금전이나 기타 재산적 급여를 받는 사회경제 제도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요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은 사고 발생의 적극적 방지가 아니라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소극적으로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요것도 눈여겨보시고, 요거는 사실 보험계약법에서도 이제 왕왕 나오긴 하지만 오히려 손해사정 이론 파트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오답 질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험은 사고 발생의 적극적 방지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적극적 방지가 아니라 소극적 방지. 적극적 방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요 강의장 세트장이 있는데 여기에 불 나면 어떻게 돼요? 저 이제 뭐 탈출하고 다칠 수도 있겠죠. 탈출 못하면은 꼴까닥 죽을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화재가 발생 안 하게끔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거를 적극적 방지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 방지 뭐예요? 제가 피해는 이미 입었어요. 요거를 복구해 주는데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해 놓는 게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극적 방지에 대한 거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험의 기본 특성. 첫 번째, 위험의 전가. 그래서 위험의 전가는 피보험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위험 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1,000만 원짜리 위험을 얘한테 넘겨버렸죠. 위험의 전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결합 보실게요.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은 다수의 동질의 위험을 전가받아서 이들을 하나의 위험 결합 집단으로 만드는 거다. 250만 원짜리 있죠? 요렇게 보험료를 받아서 1,000만 원짜리 보험금으로 어떻게 위험을 결합시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위험의 결합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연적 손실의 보상. 그렇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경제제도가 다수의 동질의 위험이 결합된 거잖아요. 누구 하나가 보험사기 쳐버리면은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이 요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겠죠. 혹은 요게 곳간에 돈이 비어버리면 어떡해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군가 또 줘야 되니까 얼른 1,000만 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의에 누군가는 피해가 입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적 손실을 보상을 한다. 고의 사고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실손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같은 사람이 1,000만 원의 로스가 있으면 손실이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지 얘 이쁘다고 2,000만 원 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근데 뒤에 가면은 인보험 쪽 넘어가면은 실손보상이 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사람 몸 얼마예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얼마예요? 몸 가치 얼마예요? 그쵸? 판단할 수가 없죠. 그쵸? 사람은 존엄하기 때문에 감히 금액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액급부 방식이 되는데 여기는 실손보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둘 필요가 없고 지금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요 정도 있다. 실손보상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액급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보험의 종류 보실게요. 요거는 가볍게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고 시험 문제 빈출은 그게 많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험 설정, 목적에 따르는 분류. 공보험과 사보험 있죠? 공보험 같은 경우는 복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이런 거 있죠? 지방자치단체든 여기에서 그런 공적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험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렇게 가입하는 거죠. 뭐 땡땡 생명 요런 거. 그래서 공보험 같은 경우는 공공단체가 보험사업의 경영주체가 되는 보험이므로 국가 경제의 전체적 견지에서 행해지는 보험이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그런 게
우리 이제 공보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보시면 되고, 자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위험을 보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표는 한 번씩 쭉 보세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손해가정 이론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제 빈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계약법에서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험사업의 주체에 따른 분류. 공영보험. 공영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공공의 성격을 띤 이제 그 사업 주체가, 보험사업의 주체가 되는 보험을 공영보험이라고 하고, 사용보험은 사인.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법인들 있죠? 뭐 이제 S생명 하면은 이제 S재단이 있죠. 그런 법인재단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이 주체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제 K생명 하면은 누군가가 사업주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체국 보험 혹은 뭐 이제 산재보험 이런 애들은 국가나 뭐 요런 애들이 이제 경영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공영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가의 여부. 그래서 강제보험, 얘를 다른 말로 이제 의무보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얘 반대가 임의보험.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반면에 임의보험은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 안 하는 그런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자동차 보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인 배상. 사람 몸 다친 거를 배상해주는 보험이거든요. 1이 있고 대인 배상 2라는 게 있어요.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책임 보험이라 보통 표현을 하고, 얘는 종합보험이라 보통 표현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의무보험이다. 얘는 강제는 안 해놨어요. 임의보험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가입 안 하면은 자동차 등록증도 안 나오고 그러죠. 과태료 처분받고 계속 안 나오고, 만약 이가 안 낸 상태에서 막 사고 내버리면 벌금 받고 이러고 형사처벌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다. 가입하든 안 하든 처벌 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법상의 분류. 우리는 어떤 거 공부하죠? 상법 제4편, 보험편을 공부하죠.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손해보험에서는 화재, 운송, 해상, 그리고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마지막 하나 보증보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인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요렇게 구성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손해보험부터 보시면은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자 측에 생긴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딸려오냐면요. 실손보상, 실제 손해액만큼을 보상한다. 라는 원칙이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험 넘어가면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 몸 값어치를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정액급부 형태로 많이 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의료비 성격, 우리 실비보험 갖고 계시잖아요. 실손 의료비보험을 줄여 실비보험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비보험 같은 애들은 비용, 그러니까 내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얘는 실손보상이 들어온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보상도 있지만 실손보상도 있다. 요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박스 있죠? 박스 이제 밑줄 하나 쳐주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의 배상에 따른 분류 보시면은 보험의 목적이, 자, 이 목적은
이제 뭐 퍼포즈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을 가입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사람인가 물건인가에 따르는 분류이다. 사람에게 발생한 보험 사고는 이제 인보험이라고 하고 물건이나 재산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은 물보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따르는 분류. 자, 요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수험생 여러분들은 저 다음 장 넘어가시면 돼요. 정액보험 있고 부정액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 보험사고 발생하면 얼마 주겠다고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얼마 주겠다? 정해놓은 보험. 어떤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보험. 사람 몸 가치를 어떻게 따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하면은 1억 줄게. 사망보험금 1억. 이렇게 돼 있으면 사망하면 1억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내 몸 가치가 1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계약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사람 몸 가치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부정액보험. 얘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정해지지 않았냐? 실제 손해액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보상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지? 대부분 이제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 같은 애들은 이제 이득금지 원칙 때문에 실손보상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분필 요거 처음에 살 때 1,000원 주고 샀는데 제가 이거 한 1, 2년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죠. 왜냐면 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중고가 한 뭐 500원이 돼요. 그럼 저한테 1,000원 주는 게 이거 없어졌어요. 이거 이제 완전히 빠갈 났어요. 완전히 이제 부서졌어요. 사용이 못해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1,000원을 받는 게 맞아요? 500원만 받는 게 맞아요? 500원만 받는 게 맞죠. 왜? 1,000원을 받아버리면은 저는 이득을 받았잖아요. 2년 동안 사용 가치에 대한 이득도 받고, 그쵸?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 통장 잔고는 계속 찰 수밖에 없죠. 왜? 새로운 거를 사도 어차피 이거 부셔버리고 또 이제 보험 처리하면은 새로운 걸 계속 제가 받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 바꾸고 싶으면 부시면 되죠. 왜? 이제 돈을 그대로 주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가지고 실손보상 이거를 부정액보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에 따르는 이제 장소에 따르는 분류. 그래서 만약에 육로에서 발생했다. 육상보험.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발생했다. 해상보험. 그리고 이제 여기 항공기 타다. 다쳤다. 그러면 항공보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의 범위에 따르는 분류. 그래서 보험 목적, 보험의 대상이 이제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개별보험은 하나의 보험 대상에 하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집합보험은 다수의 이런 이제 물건들 있죠? 이거를 하나의 보험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분필 3개가 있으면 요거 3개를 보험 하나에 묶어주세요. 이게 특정보험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요 세트장에 있는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게 오늘은 노란색이었는데 제가 초록 색깔로 바꿔놨어요. 그래도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포괄보험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보험. 요거는 이제 포괄보험이나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한 건데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있잖아요. 이거를 단체보험이다. 요렇게 하시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단체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요런 게 단체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보험은 이제 이런 거죠. 하나의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합보험이다. 그래서 포괄보험이나 복합보험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요것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특정보험료. 그리고 이제 복합보험. 이렇게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특징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하나의 보험에 이제 보험의 목적이 수개예요. 근데 얘는 이 여러 가지 보험의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교체가 되더라도 다 보험의 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거 정리해 두시고, 자, 얘는 뭐냐면요, 반대예요. 하나의 이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다? 이 여러 가지 보험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여러 개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건물주예요. 건물주면은 첫 번째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불쾌할 수 있죠? 화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누수가 있을 수도 있죠? 물난리 날 수 있잖아요. 누수. 또 이 건물에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럼 제가 또 돈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수술비나 치료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자료도 줘야 되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배상 책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화재보험이 따로 있을 거고, 요 누수에 관련된 보험, 이거를 급배수 누출 손해보장 특약이라고 하는데, 뭐 아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면 또 다 배울 거니까. 자, 화재보험이 따로 있을 거고, 누수에 관련된 보험이 있을 거고, 배상 책임에 관련된 보험이 있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하나인데 위험 리스크가 여러 가지 때문에 각각 가입을 한다.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험 인수의 순서에 따르는 분류. 이것도 뭐 되게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축구 선수가 몸 값어치가 한 5천억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트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해요. 근데 5천억을 다 인수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거 5천억이 한 방에 나가버리면은 이 보험회사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어떻게? 이 보험회사가 또 보험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 보험에다가 또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요 최초 요 보험을 원보험 혹은 원수 보험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를 희망하는, 보험회사로 쪽으로 취업하는 걸 희망하는 수험생분들 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수사. 그러니까 이거 줄인 게 뭐냐? 원수보험회사를 줄여서 원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또 다시 보험했죠. 얘가 원보험이면 얘랑 구분을 해야 되죠. 보험을 다시 들었다 해서 다시 제자 써가지고 재보험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대상에 따르는 분류. 기업이 가입하면 기업보험, 그 다음에 일반 가게에서 가입하면 가게보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과 유사한 제도.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저축이랑 보험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고 상호부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다음 장 넘어 자가보험, 도박, 보증
공제, 얘네들이랑 보험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빈출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혹시나 뭐 걱정될 수가 있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 혹시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는 나오더라도 계약법이 아니라 저쪽 손해사정 이론에서 나올 수는 있어도 계약법에서 이거를 주로 다루진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신다.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번 시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보험의 원리 이렇게 보실게요. 보험의 원리. 요건 좀 별표 좀 해주시고 계약법에서도 한두 문제 요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요거는 거진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공통 지배 원리. 그러니까 손해보험, 인보험 따지지 말고 그냥 보험 자체에 대한 이제 운용 이제 원리다. 보험의 이제 지배 원리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동전이래요. 동전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음악 틀어놓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제 옆에서 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해보면은 쭉 던지면은 앞면이 나오고 앞면도 나오고 앞면도 나오고 뚝뚝뚝뚝 나오고 그러다가 또 뒷면도 나오고 뒷면도 나오고 뚝뚝뚝 나오는데 이게 한 10번, 20번 할 때는 앞면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만 번, 수억 번을 해버리면은 진짜 무수히 많게 하면은 얘는 어떻게? 점점 50% 혹은 2분의 1로 어떻게? 수렴하더라 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마찬가지예요. 뒷면이 나오는 것도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늘려버리면은 2분의 1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대수의 법칙. 자, 그래서 여기에 통계적인 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 시간에 통계를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공부를 하신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보시면은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술적 원리로서 위험단체 구성원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을 사고 발생률에 곱한 것과 같다는 원리이다 라는 건데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A, B, C, D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렇게 하도 이렇게 쭉 이제 4명이 비슷한 동질의 위험이잖아요. 근데 사고 발생이 쭉 하도 많이 이제 사고가 발생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요 4명 중에 1명은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하는 사고 발생률이 4분의 1이 나온 거죠. 그쵸? 이게 수많은 세월을 쭉 두고 보니까 요 4명 중에 꼭 1명은 사고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이 4명을 모은 거예요. 동질의 위험이다 해서 위험률이 4분의 1. 그리고 위험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1000만 원. 그러면은 얘가 낼 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이제 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낼 보험료는 1000만 원 곱하기 4분의 1 해서 250만 원이 되겠다. 요렇게 정리하는 게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수지상등의 원칙. 얘는 뭐냐면요. 위험단체 구성원이 지급한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자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의 총액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보험료 산출하는 건 얘 기준에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험자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250, 얘도 250, 250, 250이죠. 250이죠. 그래서 4명이 모인 거죠. 총합이 1000만 원이죠. 그쵸? 보험료 총합이 1000만 원인 거고 지금 내가 줘야 될 보험금은 얼마? 1000만 원. 동일하다. 그쵸?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해서 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얘네들 기준에서 보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행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상법은 고지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 의무 등 보험계약자 측에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 어느 하나가 나쁨만 먹고 보험 사기를 쳐버리면은 지금 여기 급부 반대급부가 어떻게 균등하게 되어 있고 수지 상등도 원칙이 수지도 상등하잖아요. 딱 이런 원칙이 딱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개개인들 보험자는 당연한 거고요. 요 개개인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부담한다. 여기 보험은 요게 지배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의 분담. 그렇죠. 요거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그림 그리면서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손해보험 특유의 원리, 이득금지 원칙 요거 밑줄 쫙 쳐주시고 나중에 손해보험 파트에 가면은 요것도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손해보험은 손해보상보험으로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 이상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데 이는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거 이득금지 원칙 요거 밑줄 쫙 쳐주시고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2번 동글뱅이 2번 보시면은 우리 상법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고 이득금지의 원칙의 실현으로 초과보험 중복보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험 파트를 공부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거를 제가 지난 OT 시간에 말씀드렸죠. 회독이라고 한다고. 회독을 하고 나면은 얘가 뭔 내용이구나가 쫙 들어올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OT 시간에 어떻게 요런 거 하나하나 지금 미리 예습하고 찾아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암기하라고 밑줄 치라는 거 복습하시고 대신에 제가 넘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조금 가볍게 보라는 거예요. 공부는 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시간 그 이제 총론 중에서 특히 보험 제도 관련해가지고 원리가 어떻게 되고 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리스크가 뭔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요게 이제 또 근간이 되어야지 다음 부분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기 탄탄하게 꼭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고 제가 요거 정리하라고 하는 거는 꼬마 노트 꼭 정리해 두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고 만약에 궁금한 게 생겼다 게시판 이용하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니까 가급적 인터넷 뭐 이제 네이버 구글 이런 데다가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주세요. 그냥 그 검색하는 시간 세이브하고 차라리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는 내용 있으면 게시판 적극 활용해 주시고 복습 철저히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조금 암기해야 될 거는 꼬마 노트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